네, 안녕하세요. 성윤입니다. 포스팅을 열심히 하는데도 상위 노출이 잘 안 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초반에는 똑같이 고생했습니다. 근데 한 2년간 열심히 쓰다 보니까 한 1000개 정도의 글을 쓰게 됐고, 그 과정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3단계 상위 노출 공식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초보 블로그든 새로 만든 블로그든 바로 따라하시면 상위 노출 확률이 훨씬 올라가는 실전 전략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랑 두 번째까지만 적용하셔도 방문자 1000명은 금방 넘을 거고, 마지막 세 번째까지 익히시면 3000불, 5000불까지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초보 블로거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스팅 소재가 고갈된다는 건데요. 그 말은 결국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것들은 포스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포스팅할 소재들의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 10곳을 포스팅한다고 가정하면 어차피 10곳 다 포스팅할 건데, 검색량이 높은 곳부터 작성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초보들의 블로그로는 노출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검색량 기준으로 가장 낮은 식당부터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작성하면 상위 노출 가능성이 좀 더 생기게 되면서 하나씩 높은 확률로 상위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포스팅,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속하실수록 블로그 자체가 성장하면서 처음에는 못 먹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키워드까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블로그가 커지게 됩니다. 이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블랙키위 같은 사이트예요. 매장 이름이나 제품명을 검색해서 검색량이 낮은 순서대로 줄을 세우고 그 순서대로 포스팅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검색량이 낮다고 경쟁도 널널한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강남 이혼 변호사 같은 키워드는 검색량은 590 정도로 적지만 돈이 되는 키워드라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렇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검색량과 경쟁 강도가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블로그는 물고기 키우기 게임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작은 물고기부터 잡아먹으면서 몸집을 키워 나가셔야 나중에 큰 물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초반부터 내 몸보다 훨씬 큰 물고기한테 덤볐다가는 시간만 날리고 성장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면, 오늘 집에 있는 제품들 중에 5개만 눈앞에 놓으셔서 블랙키위의 제품명을 검색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검색량이 낮은 순서대로 리스트를 뽑아두시면 앞으로 1, 2주간은 소재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순서만 잘 설정해 두셔도 상위 노출 확률이 눈에 띄게 올라가실 거예요. 2단계로는 포스팅하기 전에 먼저 고르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미 있는 소재 중에 작은 것부터 하자였다면, 두 번째는 애초에 상위 노출시킬 수 있을 만한 소재만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미 다녀온 식당, 이미 산 제품을 그냥 포스팅하시는데, 이런 경우엔 상위 노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랑 상관없이 그냥 노출시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보다 큰 물고기는 못 먹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방문할 식당과 구매할 제품을 선택할 때 처음부터 노출 가능성이 높은 걸 선택해서 포스팅하는 게 블로그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훨씬 쉽습니다. 이때 기준은 간단한데요. 첫 번째는 검색량만 봤다면, 두 번째는 검색량 대비 포스팅 발행량을 같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량은 5200인데 발행량은 6400이다. 너무 경쟁이 세죠? 반대로 검색은 2200명인데 발행량은 60개밖에 없다.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업 블로거들은 항상 이렇게 행동합니다. 외식할 때도 가고 싶은 집이 아니라 내가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식당들만 골라서 가는 거죠. 저도 베트남에서 한 2, 3주 정도 머물 때 호텔을 하루씩 옮겨 다녔는데, 그냥 숙박하려고 간 게 아니라 포스팅했을 때 상위 노출 가능한 호텔들을 골라서 하루씩 이용했던 거예요. 물론 나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쓰고 싶은 것만 쓰겠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인지는 별개인 거죠. 그래서 노출될 만한 키워드다 그러면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이건 내가 직접 다녀온 곳이긴 한데 노출시키기 어렵겠네 하면 과감하게 버리시면 됩니다. 이 두 번째 단계를 거치면서 블로거로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요. 바로 키워드 보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 기준 없이 포스팅할 땐 이게 왜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어렵지만, 검색량과 발행량을 저울질하다 보면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이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같은 작은 피드백이 생깁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알고리즘의 그 막막한 안개가 조금씩 거치면서 점점 정교하게 키워드를 고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 가지 소재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은 키워드를 너무 좁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릎 보호대를 포스팅한다고 했을 때 그냥 무릎 보호대 추천, 아니면 그 브랜드 플러스 무릎 보호대, 이렇게 단일 키워드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걸 조금만 확장하면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릎 보호대는 무릎 통증과 연결시킬 수 있죠. 무릎 통증 관련된 키워드, 여기서 좀 더 확장하면 러닝 관련된 키워드, 여기서 더 확장하면 발바닥 통증, 발가락 통증까지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불안정하면 그 아래쪽에 발목과 발에까지 부담이 가니까요. 포스팅 내에서 설득력이 좀 높아져야겠지만, 무릎 보호대 추천해서 줌 아웃을 해서 다양한 문제 해결 키워드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발목, 발바닥까지 안 가더라도 무릎 통증만 다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무릎 안쪽 통증, 무릎 바깥쪽 통증, 무릎의 위쪽 통증, 오른쪽 무릎 통증. 이렇게 각각의 키워드들이 검색량이 꽤 높거든요. 저희는 무릎 보호대를 리뷰하지만 어떤 키워드로 선택할지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더 매력적인 키워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블로그 얘기만 하지 않죠. 블로그를 통해 글쓰기 실력이 늘어난다든지, 체험단으로 생활비를 아낀다든지, 하고 있는 사업과 접목시켜서
더 매출을 키울 수 있다든지 이렇게 좀 확장해서 주제를 다루죠. 여러분이 어떤 소재를 포스팅할 때 어떻게 확장해야 될지 잘 안 떠오른다면 그럴 때 GPT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을 어떤 사람들이 필요로 할까? 그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식의 간단한 질문만 해도 GPT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거든요. 핵심은 사고방식입니다. 이 키워드는 할 게 없네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확장해야 노출시킬 수 있을까로 바꾸는 순간 버려지는 키워드가 줄어들면서 한 가지의 소재로 여러 가지의 컨텐츠를 만드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정리하면 상위 노출 3단계는 첫 번째로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하자, 두 번째로 애초에 될 만한 걸 고르고 그걸 포스팅하자, 세 번째로는 소재를 확장해서 더 많은 키워드를 활용하자. 이 세 가지만 순서대로 실천하셔도 키워드 잡는 실력, 상위 노출 실력이 점점 늘어나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따라하다가 막히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